쉼이 있는 라디오, 사람을 잇는 라디오, 휴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티모르의 히딩크 김신환 감독과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온 강성민 감독,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임흥세 감독. 자, 이들은 모두 지구촌 축구 전도사들로 불립니다. 척박한 땅에서 축구공 하나로 희망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분들이시죠. 이 가운데 오늘은 임흥세 감독님 모셔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서 지금은 남수단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내전으로 지친 남수단 아이들에게 축구는 한 줄기의 빛과 같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공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캠페인 이름이 소년병에게 총 대신 축구공 10만 개 보내기 운동입니다. 남수단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임흥세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수단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네.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봉사활동을 하셨었고요. 또 우리 한빛부대가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수단 하면은 왠지 남의 나라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임흥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드신 그 감독을 맡으셨잖아요. 네.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네. 남수단 이제 국가대표 감독에 사인을 하고 네.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8년 차가 들어가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총감독, 또 남수단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그 남수단으로 가시기 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대표팀을 맡으셨잖아요. 네. 자, 언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셨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2006년도에 떠나서 네. 저 프레토리아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죠. 거기 유스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네네. 5년 정도 제가 축구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축구 감독을 하시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선수 생활도 하시고 나서 이제 축구 감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 생활도 좀 하셨죠? 네, 저도 뭐 성수중학교에서 네. 또 한영고등학교에서 인천 체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미드필드로서 뛰면서 축구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실업팀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네네. 바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뛰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 지도자 길로 접어드시게 된 무슨 계기라도 좀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무릎을 이제 다치는 바람에 그러셨군요. 선수 생활을 접고 네. 일찍 축구 지도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홍명보라든지 김주성, 하석주 같은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대단한 그 제자들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지도자 생활 하시면서도 아프리카라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그리고 약간 척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시게 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축구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철야 기도를 하면서 네네. 하나님께서 내 인위적인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인생의 하프타임을 네.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정말 봉사의 삶을, 또 선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네. 성령의 그 가마로서 제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약속한 대로 정말 50이 넘은 나이에 네네. 가장 열악한 아프리카로 축구공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은 한국은 잠시 다니러 오신 거죠? 네, 지금은 이제 1년 6개월 만에 네네. 잠시 한국에 왔습니다. 네, 남수단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꽤 크죠? 지금 뭐 아프리카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코로나 영향력에 의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 기관 내 관계자들이 막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네. 정부 자체도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국에 오신 거는 특별한 어떤 미션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뭐 제가 이제 한국에 특별하게 오게 된 것은 소년병들에게 네. 축구공을 보내주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남수단 이제 체육부 대표로서 네네. 한국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소년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년병에게 총 대신 축구공 10만 개 보내기 캠페인을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제가 뭐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제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 연결을 시켜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 소년병들을 직접 만나고 네. 그들의 아픈 사연이라든지 또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도 이미 5년 전에 유니세프에서 네.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소년병을 통해서 축구를 가르쳤으면 어떠냐.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표팀도 맡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 바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아 총을 버리고 네. 집으로 와서 나랑 같이 축구할래. 이런 마음이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년병들에게 축구공을 통해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로서 누려야 될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국제면에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년병 하면 아 이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소년병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병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아프리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갖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좀 해주세요. 예, 소년병. 저희 대한민국도 6.25 때 학도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즉 그게 소년병이라고 제가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8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 남녀들이 네. 정말 단순히 먹을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제적 반강제로 끌려가서 네. 여자 소녀병 학생들 그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성놀이개로 또 때로는 군인들 밥 해주는 거. 그다음에 남자 소년병 정말 어린이들은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네. 전쟁터에 가장 앞에 서서 또 테러에 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에서도 3월 12일 소년병 퇴치대회를 계획을 해서 지구상에 알렸고 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존 세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저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저들을 가정으로 돌아보낼 수 있을까 고민 중에 네. 저희 남수단 체육부와 함께 네. 같은 프로젝트를 개최해서 네. 소년병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반납하면 축구공 10개를 주고 네. 또 이제 소년병 중에서 18세 이상 된 한 19세, 20세 이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축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이 팀을 만들어서 작은 리그에도 출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도 사라의 노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소년병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원치 않게 끌려가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네. 또 본인은 굉장히 착한 심정을 가졌는데 그 굉장히 거친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처참하게 또 변모되고 또 거기서 나온 친구들은 그때의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야, 이 소년병의 문제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들이 많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소년병들하고 축구도 해봤고 네. 또 그들 가운데서도 제가 왜 오는지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그렇죠. 또 희망이 없고 네. 단순히 그냥 하루 세 끼에 연명하면서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꿈은 죽음을 당하고 또 비참한 모습이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참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필드랑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소중한 정말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런 소년들에게 이 축구공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소년병들뿐만 아니라 남수단 국민들에게도 축구는 그 스포츠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축구 선교사로 가서 지금 15년 차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요. 네. 축구는 이들에게 단순히 놀이문화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꿈과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유럽 리그를 보면은 요즘 와서 흑인 선수들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를 통해서 성공한다 하면은 자기 부락, 자기 정말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쌓고 또 명예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가 단순히 우리 남수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남수단에도 축구팀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냥 나름대로 동네 축구팀도 있고 네. 나름대로 그래 작은 클럽 그다음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바에서는 프로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3부 리그 10팀, 2부 리그 10팀, 또 1부 리그 10팀을 통해서 매월 리그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 대표 선수도 뽑고 네. 또 그들이 또 더 큰 정말 유럽 리그라든지 네네. 한국 리그라든지 중동 리그의 꿈을 갖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의 그 축구 실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우리 저기 감독님이 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뭐 저희가 이제 피파에 가입한 국가가 208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168이에요. 네. 그러면 하위 그룹에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나라가 이제 탄생한 지도 12년 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린애죠. 네네. 그래서 동남부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프리카 축구에 출전하면은 네. 우리가 얼마나 골을 많이 먹어주냐 안 먹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아, 그렇군요. 그런 이제 축구의 가장 열악한 국가인데 네. 이번에 12월 달에 동남부에서 열리는 시파컵이라는 그 아프리카 축구대회에 남수단이 기적같이 3위를 했습니다. 와. 그래갖고 정말 지역에서뿐 아니라 네. 이 아프리카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슈가 된 원인이 한국 코치가 와서 한 5, 6년 전서부터 축구를 지도하는데 네. 참 변화도 이렇게 축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축구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의아문을 많고 많은 기자들이 네.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골든 에이지라는 론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에 거죠? 그러니까 연령별 축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12세, 15세, 17세 이런 축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 네. 기성용 같은 많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네네. 우리 남수단 축구에 접목을 시키고 네. 또 남수단 축구협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체육 관계자들한테 우린 그라스루트 풀뿌리 축구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네. 제가 12세 선수들, 15세 선수들, 17세 선수를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세계적인 경험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12세 선수들을 데려오고 아, 그러셨군요. 15세 선수들을 데려오고 17세는 아프리카 축구대에 출전시킨 것이 3, 4년 전. 아. 그 선수들이 이번에 20세가 되면서 네. 남수단 축구의 변화가 아프리카의 변화를 일으켜줘서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하셨는데 그래도 3, 4년 만이면 굉장히 큰 발전인데요. 그렇죠. 뭐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큼 큰 힘이라고 저는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어린애들 하나하나 네.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들과 친구가 돼주면서 정말 정확하게 지도를 했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도 많은 대표 선수를 키웠지만 네.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초심을 안 했더니 우리 선수들이 정말 제가 가르친 것을 밤새 그라운드에서 개인 연습하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결과가
지난 12월 달에 동남부 아프리카 케냐를 2대1로 이기고 네. 우리가 동메달을 목에 걸은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 말씀하다 보니까 2002년 저희가 한일 월드컵 때 4강 진출했던 그 생각이 좀 나면서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쉽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30년 전에 일본이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벽은 우리가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스포츠 면에서 넘을 수 없다는 벽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남수단도 주변 국가 이디오피아라든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벽은 우리 넘을 수 없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20세 청년들이 케냐를 이기고 네. 지역 국가를 이김으로써 We are can.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이런 것을 국민한테 심어준 결과 지금 남수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또 작은 스포츠 축구이지만 국민 전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넘사벽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것을 넘어선 이 선수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 역시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케냐를 이김으로써 네, 네. 그 선수들의 자신감이 네.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 용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지만 네. 케냐를 이기고 그라운드에서 라카름으로 선수들 네. 임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제가 선수들을 부둥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한테 기도를 나오게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다 울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참 이것이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역시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 파워 테크 오브 가드 이런 믿음을 심어준 것이 참 저뿐 아니라 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남산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남수단에 축구공이 정말 많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10만 개 보내기 운동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외로 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소년병 자체에게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야 총을 버리고 축구 같이 할래? 네. 자,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또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네, 네.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네. 지금 유산화라든지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미래희망기구라든지 또 교회로서는 3.1교회, 전화리교회 뭐 또 좋은 땅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자기들이 신문계 보내는 운동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아. 협조를 해서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기관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나쏘라는 축구공 회사에서 맞소. 예. 축구공을 내가 하나 사면은 네네. 1+1으로 아. 본인한테도 축구공을 하나 줍니다. 네. 그 이제 퀄리티가 한 35,000원이 높은 축구공인데 예. 이제 10,000원 정도에 구입하면은 네네. 10,000원짜리 축구공을 하나 이제 받고. 줘.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가 돼서 아. 이것이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소년병들에게 공을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소에 가서 축구공을 하나 사시고 그거를 또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아니면은 또 이제 실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10만 개가 다 모여지면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차적으로요. 네. 4월 달, 5월 달에 네네. 1차가 출발을 합니다. 아 벌써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상암운동장 축구장 네네. 거기 풋볼 펜타짐이라는 대한축구협회 홍보관에서 예, 예. 일단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년병 퇴치가 빨간 5손가락을 도장으로 찍는 건데 예. 한 300여 명이 모여서 1착을 시도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시작을 알리는 것이 곧 준비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좋은 성과 있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오늘은 내전으로 얼룩진 남수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계신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시죠. 이문세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저 보릿고개인데요. 네. 제가 6.25 갓 후사람이니까 그때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 특히 소년병들의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와닿았고 네. 참 그 보릿고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릿고개는 또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문세 선교사님께서 골라주신 보릿고개 함께 들으시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3월 13일) 토요일 곡방 FM 휴먼 라디오 최연수가 만난 사람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문세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 조금 궁금한 게 이 아프리카에도 K-팝과 같은 한류 문화가 좀 들어가 있나요? 아직까지 뭐 K-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BTS라는 건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도 이제 그 아이폰 네네.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 관심이 많은데
남수단은 아직까지 그렇군요. 그렇지만 남수단에는 그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맞아요.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네. 또 그런 모습과 또 한빛부대 한빛부대, 300여 명 맞아요. 그 예. 군인들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지역에 또 무슨 그 태권도를 가리킨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수단의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또 많이 알게 됐고 또 감사한 것은 저 이문세 또 축구 감독을 통해서 네. 좀 한류라기보다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남수단엔 대사관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뉴스가 네. 일본, 중국 뉴스 못지않게 많이 방송될 때 참 그것이 한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 좀 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좀 많을 것 같고 몇 번 좀 모시고 오셨던 걸로 보는데요. 자, 한국에 올 때도 그렇고 또 국제 대회에서 나갈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축구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제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축구 선수들은 이미 국내 리그에 와서 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울산 시민 축구단에 이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2명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국 축구 K리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뭐 12세, 15세 또 그 외에 이태석 신부 제자들이 의사로 된 친구들이 이제 의사 고시 다 끝나면 네. 한국의 그 안양 샘병원에서 초청해서 네. 그들을 또 특별히 관리하고 예. 또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미 농업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올 가을에 2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교류가 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가 그만큼 또 영향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남수산에서 축구로 시작하셨는데 이 현지 여건상 정상적으로 축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극복을 하셨나요? 정말 제가 처음 축구할 때 한국에도 천연착 축구장은 전혀 없었고 네. 뭐 인조잔디 축구장도 없고 늘 그냥 흙바닥에서 축구회를 했습니다. 네.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참 에피소드인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유니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는 이랜드 축구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랜드 축구단 선수들이 1년 쓰던 유니폼을 다 세탁해서 그걸 남수단에 보내주면은 제가 이랜드 마크 위에다가 네네. 남수단 대표팀 마크를 다시 덧씌워서 예. 국제대회를 출전하는 것이 정말 비일비재했고 예.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A팀은 이제 후원사가 있어서 겨우 하는데 23세, 20세, 뭐 17세, 12세 연령별 대표 선수들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랜드에서 후원해서 네. 그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출전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20세 선수들이 네네. 동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랜드 축구 유니폼을 입고 네. 그래서 그 유니폼에다 우리 20세 대표 선수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랜드에 박물관이 있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 이랜드 그룹에. 네. 그래서 그 유니폼을 전시를 박물관에다 하는구나. 기증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 달 초에 네. 같이 하나의 조인식을 하기로 네.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참 작은 미랄 하나가 정말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썩었을 때 네.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온다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 여러 곳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감독님께서 그 아프리카라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뭐 풍토병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뭐 저도 말라리아는 한 10번 정도 걸려서 네. 죽음의 위기도 한번 경험해봤고 자동차 전복 사고 아, 그다음에 특히 그
남수단이 전쟁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쿠데타를 통한 그 여러 가지 그 전쟁 지역의 현장에 바로 그냥 불과 한 500-600m 거리에 있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어봤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버텼더니 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거는 배고픔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을 한 2년 못 먹어봐요. 네, 맞아요. 참 우리는 고추장 된장을 먹어야 정말 약간 그 혈색이 돌고 좀 힘이 나는데 현지 음식 갖고 이렇게 버티는 게 가장 힘들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뭐 향토병, 뭐 자동차 전복, 전쟁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배고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험하니까 네. 그들의 어려움을 더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이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희에게 좀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모습도 건강해 보이시긴 하는데 사실은 내전으로 얼룩져 있고 그로 인한 서로 간의 증오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어쩌면 바로 옆에서 뭔가가 터지고 총소리가 들리고 또 소년병들의 안타까움도 보시게 되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풍토병들도 많고 그런 어려움들 속을 다 이렇게 잘 지켜내 오시고 또 버텨내 오시고 또 일을 해오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수단에서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여러 활동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역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축구 이제 감독을 통해서 참 5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네. 제가 그 고아원 축구단, 네. 그다음에 거리의 불황자들, 네. 특별히 이게 교도소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 리그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정말 잊지 못하는 건 에이즈 축구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축구를 가리키면서 건강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네. 만델라 재단 네. 대통령 살아계실 때 감사패를 받았죠. 예. 근데 무엇보다도 그 남아공에 있으면서 그 교도소 축구단 네. 그 리그를 만들어서 정말 그 시합을 만들었을 때 그 어린 청소년들이 퇴소하고 나서 네. 그 선수들 가운데 프로팀으로 진출하는 아, 그래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을 제가 체험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 그 공의 결실로 2010년 가을이었죠. 다큐멘터리 영화 희망의 별 이퀴지 레템바로 네. 다뤄지기도 했는데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키지 레템바라는 것이 그 이제 자기 말씀이고 네네. 그 말을 또 한국말을 바꾸면 희망의 별이라고 희망의 합니다. 별.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에게 99년 무상으로 그 네. 학교를 주어 가지고 네. 제가 그 학교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 네.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좀 해줬는데 네. 더 감사한 것은 네.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저의 중학교 제자인 홍명보 지금 울산 감독이죠. 네네네. 그 친구가 천연 축구장을 지어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껏 축구를 뛰어놀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그 당시가 2010년 월드컵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때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어떤 기사냐면 월드컵 하면서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보고 개막식 때 10만 명 관중이 모이는데 이것이 월드컵이냐? 아니면은 한국의 스승이라는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무도 찾지 않는 흑인 지역에 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구를 가리키고 그곳에 한국의 중학교 제자가 은사한테 선물로 한 천연 축구장이 진정한 월드컵이다 하는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감동을 울려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월드컵이라는 게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전 인류의 인류애를 고양시키자라는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 선교사님과 또 홍명구 감독께서 하신 것이 진정으로 세계를 사랑하고 월드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런 네. 역할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고 또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시각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더 되신 거잖아요. 활동하신 지. 그럼 그때 어린아이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서 지도한 에이즈 어린이들이 참 건강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지만은 네. 또 일부 그 교도소에서 축구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프로팀에 진출했다는 기쁜 소식. 네. 또 제가 12세, 15세 대표팀 그 당시 프레토리아 감독하면서 그 선수 중에서 남수단 국가대표 선수가 3-4명이 이제 배출됐고 네. 또 거리의 불황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거. 참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속 저한테 뉴스로 접하고 네. 또 요즘은 왓츠앱, 카톡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늘 그런 교신을 통해서 네.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게 전달하면서 참 그냥 뿌려진 씨앗이 아니구나 하고 참 요즘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말씀해 주시면서 표정이 확 밝아지시면서 좀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지만 다들 잘 되어가는 또 원하신 만큼의 그 성과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신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 아프리카 미래를 축구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싶은 다른 어떤 또 결과 또는 목적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대로 얘기하면 하산으로 가야 될 길인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60 중반이 넘었는데 네. 한 70의 은퇴 나이를 잡으면은 예. 짧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죠. 남은 기간이 한 남았네요. 이제 4-5년 길어야 이런데 저는 제가 마지막 목표 꿈은 지금 축구공 10만 개 보내주는 운동을 통해서 네. 소년병들이 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이야 축구공을 버리고 네. 가정으로 와라. 네. 또 학교로 와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뿐입니다. 네, 사실은 소년병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느끼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임 선교사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출국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남수단 선수들 어서 오시라고 빨리 막 얘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남수단에 있는 우리 축구 선수들과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뭐 왓츠앱으로 이제 아프리카나 유럽, 이제 중동은 왓츠앱을 쓰거든요. 우리 네. 카톡 대신 아침에 한 2-30통이 꼭 떠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언제 오냐. 하지만 빨리 간다. 이러지만 또 여기서 지금 그 축구공 보내주는 운동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 한 30일 안으로 예. 출국할 예정으로 있고 네. 또 그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좀 세팅해서 마련하고 또 예. 들어가면 또 한 2년 정도 있다 나와야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저도 매년 가면서 또 아프리카에 15년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고 또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뭐 아볼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또 열심히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네, 아까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우리 선교사님을 계속 남수단으로 아프리카로 끄는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소년병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수단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져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표하시는 일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축구공으로 꿈의 구장을 짓고 계시는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문세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